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경빈입니다. 자, 요즘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인이 ETF로 나왔다는 말. 네, 바로 그 주인공은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영어를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코인이 ETF가 되고 또 투자의 대상까지 될 수 있게 된 건지 오늘 전통 금융과 또 디지털 자산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서클 ETF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명쾌하고 쉽게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자, 오늘의 주제를 그럼 보다 자세하게 강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죠. 해외 주식 순매수 1위를 차지한 서클입니다. 상장 한 달 만에 주가가 500% 넘게 오르면서 서학개미들은 8천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요. 서클 전체 시총의 2%를 서학개미들이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의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하원으로 넘어졌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게 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은 아시아 증시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앞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카카오페이가 5월에서 6월까지 174% 급등하기도 했고요. 다날의 경우에도 87% 급등했습니다. 또 홍콩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급등세는 눈에 띄었습니다. 월가 은행들, 또 빅테크들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터카드부터 비자, JP모건,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모두 가상자산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제 투자와 접목해 봐야겠죠. 오늘은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ETF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스테이블 코인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의 투자 전략 오늘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달러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시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투자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과 서클 ETF. 오늘은 아직까지는 좀 낯설고 이게 정확하게 뭐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황세훈 연구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 어떤 건지 제가 초반에 좀 직역을 해서 안정적인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너무 부끄러운 것 같고요. 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법정 통화에 연동이 되면서 가치 자체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코인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코인을 얘기할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이제 대표적인 코인들을 많이들 연상을 하실 텐데요. 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잘 나갈 때는 1억 원, 지금 당연히 1억 원이 넘습니다만 이게 2억 원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어느 순간 갑자기 5천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크게 변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기존 전통적인 비트코인이나 혹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실상 예를 들어서 피자 한 조각을 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불 수단으로서 개발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치가 심하게 변동이 되어버리면 그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지불하는 쪽에서도 불안해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코인 말고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돼서 예를 들어 1코인 1달러 또는 1코인이 1,000원 이렇게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코인을 만들 수 없을까에서 착안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룻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내가 한 1달러, 2달러의 피자를 사 먹었는데 갑자기 내일 4달러가 돼 있고 이러면 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1코인이 1달러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좀 이해하면 쉽게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우리 전문가님들 모셨으니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최창규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뭐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네, 생긴 건 그렇습니다. 아니고요. 예,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열풍이 된 그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뭘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SDT, 테더라고 불리우는 USDT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루나. 예, 루나도 3년 정도 됐죠. 예, 그 사건이. 루나도 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 USDT나 USDC, 서클 같은 경우에는 법정 화폐와 패깅 연동되는 형태였고요. 네. 루나는 알고리즘 방식에 의해서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루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계기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의 서클이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상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도 상장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럼요. 미국의 상장 절차를 의거하려면 회계 기준도 맞춰야 되고 또 자기 자본도 맞춰야 되고 뭐 순이익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회계 감사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서클이 통과한 겁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뭐냐 하면 서클이 돈을 벌고 있네. 여태까지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블록체인 업체, 돈을 벌고 있는 가상화폐 업체, 뭐 거래소를 제외하면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클이 상장하면서 드디어 코인, 스테이블 코인도 수익성, 회계 기준 다 절차를 만족하고 상장할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환호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예. 폭등했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31달러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상장가가 그랬군요. 예, 300불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10배 네, 지금. 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된 거고요. 그리고 뭐 각 증권사에서 서클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 만큼 가치가 있는 회사야.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께서 그 보고서를 읽어준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서클에 대한 관심들이 뜨거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장 이후에 300불이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예. 300불에서 지금은 좀 떨어져서 네. 한 170불 그래도 뭐 상장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그걸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 예. 네. 네. 저도 황 박사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샀었을 텐데 네.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스테이블 코인 열풍이 이제 서클로 촉발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서클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한 건 테더였습니다. 테더보다 서클이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서클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성 내지는 투명성에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비슷합니다. USDC 서클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다음에 서클보다 사실 훨씬 더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이 USDT 테더라고 보통 불리는 USDT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 규모를 보면 서클이 한 25%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USDT 테더가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더가 훨씬 더 큰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은 오히려 USDC 서클 쪽이 오히려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장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이런 시장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서클이 테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비 자산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보통 준비 자산은 US 단기 국채라든지 현금과 같은 안정성이 대단히 높은 자산들로 구성이 되는데 USDC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역을 100% 시장에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USDT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조금 공개를 해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공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신뢰를 좀 더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네, 서클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계 기준 같은 경우도 보면 서클 같은 경우는 미국의 GAAP 회계 기준을 준수하려고 이것을 준수하겠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USDT 테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회계 투명성이 제대로 충분히 갖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서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러한 규제 체계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 체계를 반드시 준수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서클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도 높고 규제적 안정성도 있는 것 같다. 반면에 USDT는 시장 규모는 이미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은 해 있습니다만 투명성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고 미국의 규제도 받지 않고 회계 기준도 미국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제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는 서클이 오히려 더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테더가 더 분명히 오래 자리를 잡아왔었지만 서클이 지금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 나스닥 상장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과연 월가에서는 이 서클의 향방, 미래, 전망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희 강수민 캐스터가 서클에 대한 월가의 평가를 1분 컷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이렇게나 많이 오른 서클,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떨지 월가에서 바라본 서클 전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낮은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JP모건에서 80달러,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서클이 스테이블 시장의 초기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경쟁 심화도 우려가 된다고 평가했고요. CBDC가 확산하는 게 서클의 글로벌 확장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골드만삭스는요. 목표 주가 83달러 제시했습니다. 서클의 사업성과 성장성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5에서 8분기 조정 순이익의 약 6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JP모건과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지금부터는 서클에 대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번스타인에서는요. 목표가 230달러 제시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했고요. 장기 성장의 스토리를 가진 것이 필수 보유 종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시티그룹 투자 의견도 확인해 보시죠. 243달러 제시했고요.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선택 확대에 촉매제가 될 거고 희소성 측면에서도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도 거대한 잠재 시장이라는 점, 규제 모멘텀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끝으로 니드햄에서 가장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무려 250달러를 제시했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거고 서클이 그 가운데 지배적인 위치를 점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서클이 테더의 점유율을 대체할 걸로 내다봤고요. 코인베이스와 함께 USDC를 공동 출시한 이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월가에서는 서클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서클은 지난달 미국의 통화감독청에 신탁은행 설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만약에 인가를 얻게 된다면 주가를 다시 한번 급등할 거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서클이 적당한 경각심을 분명히 갖게 하면서도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더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최창규 본부장님께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 만큼 관련주들 흐름도 지금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뭐 네. 서클,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고 국내로 치면은 카카오페이, 다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로 뽑히면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산업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산업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한 축을 담당하고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폐다 보니까 결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는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가 중간에 거래 시장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ETF 운용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세 자산운용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블랙락 그런 운용사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결국 뭐 하려고 활용을 하는 걸까요? 결제를 하려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제 서비스가 붙어서 크게 보면은 발행사인 서클 그리고 중간에서 거래 중개를 해주는 코인베이스나 상품화하는 운용사 그리고 끝단에는 결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뭐 페이팔과 같은 이런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보면은 종합적인 거래 시장을 담당하는 종합 사업자를 크게 꼽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코인베이스 그리고 앞서도 좀 얘기가 나왔던 로빈훗, 아. 네, 로빈훗 그리고 뭐 블록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회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시장 조성자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조성자로는 누홀딩스 그리고 뉴욕 멜론은행 이런 회사들이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또 사업을 다각화해야 되니까 최근에는 뭐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와 같은 페이팔과 같은 결제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그 밸류 체인에 붙어 있습니다. 아, 이거 빨리 설명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보시면서 하나하나 받아 적어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빨리 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품 지금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어. 예. 그리고 뭐 마라톤 홀딩스 예. 이런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뭐 서클 또는 서클과 관련된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무래도 아직은 변동성 측면에서 단독으로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를 통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니즈를 또 발맞춰서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편입하는 ETF가 꽤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좀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종목은 ETF에서 편입이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ETF라는 것은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해서 안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많이 담고 있는 회사는 좀 이제 넣기에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이런 가상자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다 담아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ETF는 없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도 지금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종목 정도를 넣어서 예전에 따지면 그 뭐 트러플이 들어간 과자 네. 그러면 트러플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죠? 뭐 한 100%, 뭐 50% 들어가 있나요? 아유, 몇 프로 정말 소량이죠. 네네네. 냄새 날 정도 네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은 그냥 냄새 정도만 그런 뉘앙스 정도만 풍기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서클이 상장하면서 나스닥이나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들이 서클을 좀 편입해서 서클 편입 효과를 톡톡하게 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백 액티브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ETF들이 원칙적으로는 뭐 서클을 넣어야 된다 또는 넣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은 없고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기초 지수를 대략 한 0.7, 70%만 쫓아가면 되거든요. 예. 나머지 30%는 그 액티브 ETF를 운용하는 운영 매니저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가 서클이 미국 나스닥 성장주에 맞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서클을 적극적으로 편입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트러플 향 뭐 그런 성격의 그런 성격의 ETF가 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수익률 같은 것들을 좀 전에 살펴보니까요. 네. 뭐 그래봤자 한 열을 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제 막 돌아봤을 때 네. 왜 이제 알려주셨습니까? 네. 실은- 농담이고요. 예, 자, 실은 뭐 그 예. 매니저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서클에 대한 종목 분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코인 그러면은 방금 황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지만 변동성이 큰 거 아니야? 맞아요. 뭔가 이거 요동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마 매니저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네. 불안감이 늘 좀 계속 남아 있었던 부분이 사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서클을 이제 일부 편입한 상품 외에 앞서서 이제 언급해 주셨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편입한 ETF.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투자와도 직접적인 이제 투자와도 연관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열풍이 불어닥치니까 한국에도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에도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다면 누가 헤게머니를 쥐겠어? 여기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운용 부문에서도 예. 굉장히 고민과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패권주의의 산물이다라는 과정에서 접근한다면 결국은 달러를 거래하는 나라가 많고 또 달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많고 그리고 또 달러를 가볍게 송금한다든지 결제 수단으로 쓰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달러와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원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인 결제 수요 아니면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황 박사님한테 그 의견을 좀 여쭈고 싶었었거든요. 예, 저도 어려운 주제여서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앵커분이 아니라 게스트분이 질문을 주시는 건 아, 처음이에요. 굉장히 좋은 그 진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필요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살펴보면 99% 이상이 US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달러가 이렇게 확고하게 지금 자리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것이냐 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미관적으로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사실 존재하시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에서 안착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급 결제 서비스들을 사용하잖아요.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이런 페이나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급 결제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지급 결제망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 거대한 은행의 지급 결제망이 하부 구조로서 잘 작동이 되어야 결국 카카오페이도 돌아가는 것이고요. 네. 네이버페이도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비용의 효율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거대한 지급 결제망은 절대로 공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결제의 혁신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관련된 비용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선택은 뚜렷한 것이거든요. 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 카카오페이나 네. 또는 네이버페이 같이 굉장히 간편한 결제 서비스들이 있어서 굳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결국은 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이 결제 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결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자체가 훼손된다거나 혹은 이것이 필요 없다고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진행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결제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 좀 궁금함이 남은 거는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원화와 달러의 사용 비율을 보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워낙 미미하잖아요. 원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의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조금 남긴 남거든요. 해외 거래에서 예. 원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사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가서 이걸로 지불할게요. 그러면 받아줄
국가 너 받아줄 상점은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도 많겠죠. 사실이죠. 네. 예. 그렇기는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해외 거래를 목표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거고요.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상거래, 그리고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 당연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주된 결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국내로 점점 더 많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사실 원화의 지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만들어서 국내에 안착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검색 엔진들을 살펴보면 자체적인 검색 엔진을 가진 국가는 사실 2개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와 네이버. 중국. 어. 이렇게 자체적인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예.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구글이 거의 압도적인 그런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미리 구축을 해서 만들어서 시장에 안착시키지 않는다면 스테이블 코인 상황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 안 될 거야라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시장에 빨리 안착을 시키고 우리만의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네. 그렇군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도 빨리 좀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 관련된 상품도 빨리 더 많이 출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얼른 상품을 만들어서 황 박사님을 고문으로 네. 모셔가지고 네, 상품을 정교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제 서클 ETF의 출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서클을 기반으로 한 ETF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 달이면 서클 ETF가 상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서클 ETF 상장이 갖는 의미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상품 하나가 늘었다라는 게 아니라 제도권이 이제는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였다라는 신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연구원님? 네, 일단은 서클 ETF가 출시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클 ETF가 출시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클이 상장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상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ETF까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을 가진 그런 비즈니스로 뚜렷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시장이 안정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금융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다시 말해서 향후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서비스 시장 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그런 경계들이 점차 허물어지면서 두 시장이 완전히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야, 그럼 제도권에서도 받아들인다라는 거에는 예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나온 것도 굉장히 구미가 당깁니다만 다음 달에 출시될 또 ETF 상품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번에 나온 거는 좀 의구심을 갖고 출시를 하거나 뭐 할 수 있었겠지만 분명히 자신감을 더 얻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 이후에 출시될 상품들은 어떤 변화와 또 어떤 의미가 담길지 또 어떤 구성으로 이런 상품들이 출시가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최창규 본부장님, 네.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한국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한국에서 상장되는 건 네. 아니고요. 그럼요. 미국에서 상장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나왔으니까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사 나왔으니까 타이거 ETF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어우, 천만의 말씀, 저 큰일 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죠. 네, 예. 참고로 미국에서 상장을 하고 있고요. 네. 외신에 따르면 세 개의 서클 ETF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출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단일 종목 ETF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ETF라는 것은 결국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회피해라라는 의미에서 항상 10개 자산을
옵션을 나눠서 담게 돼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종목 하나를 담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채권을 담아서 10개를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 종목의 비중이 채권 혼합형이기 때문에 30% 그 정도로 한도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상장하는 서클 ETF는 서클 레버리지, 서클 한 종목을 넣고요. 네. 2배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서클 레버리지, 그리고 서클을 담고 있고요. 서클 콜옵션을 매도 쳐서 인컴, 배당을 받는 서클 커버드 콜 ETF, 이렇게 합쳐서 총 3종의 ETF가 출시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ETF는 아닌 것 같고요. ETF를 투자하는 레버리지 수단 또는 ETF를 투자하는 커버드 콜 형태의 옵션 전략형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클 자체의 펀더멘탈 아니면 성장성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단순하게 방향성 맞추기. 얼마나 많이 오를 거냐, 얼마나 많이 떨어질 거냐, 뭐 이런 방향성 맞추기 형태지. 서클의 펀더멘탈, 디지털 금융의 미래, 서클이 네.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속에 들어온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커버드 콜이 워낙 지난달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기가 있는 상황이고 네. 주목할 상황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좀 검증을 해보겠다, 좀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아무래도 서클의 변동성이 너무나 클 거니까 예. 서클을 기초로 한 옵션의 프리미엄은 굉장히 높게 거래돼서 그 프리미엄만 수치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또 숨겨진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클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위아래로 흔들리겠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연구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절한 규제도 필요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뭔가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점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산다든가 또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다든가 뭐 이런 이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지급 결제 수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통화와 유사한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발행을 유지하고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자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USDT가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USDC의 미래가 더 밝을 거라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USDC는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장에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그런 이제 제도적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규제의 필요성은 사실 너무나도 예측 가능했는데 왜 필요한지 좀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네요. 근데 지금 그렇다면 해외에서 어떻게 지금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뭐 첫 법안이 또 얼마 전에 발의가 됐다기보다는 상원을 통과를 했죠. 네. 법안명이 지니어스법입니다. 네. 야, 제목도 지니어스한데요. 이게 어쨌든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네, 일단 미국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랑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요. 네. 미국 경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지니어스, 이게 약자거든요, 지니어스가. 그래서 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2월에서 이제 발의가 되었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 이제 상원을 통과를 했고요. 예. 하원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죠. 통과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니어스 법안은 주된 내용이 발행자가 스테이블 코인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미카라고 부르는
디지털 자산 관련 이제 법안이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데요. 미카는 스테이블 코인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일부로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엄격하게 이제 준비금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발행사는 금융규제 당국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검사와 감시를 조금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 관련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그리고 유럽의 미카 법안을 참고를 해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마련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규제까지 보니까요. 이제 저희가 좀 더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좀 더 나누고 싶고 궁금했던 점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간 관계상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연구위원님, 황세훈 위원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스테이블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투자는 이렇게 해라. 한 줄 전략을 좀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자체가 변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특정 수준에 딱 맞춰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활용을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투자라고 하면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업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거기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하는 그런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선별, 판단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발판 삼아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또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한번 여쭤봐 주실까요? 네. 네. 이번에는 최창규 본부장님께서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투자 전략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가혹하신데요. 제가 오면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 생태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태계에서 어떤 종목들을 골라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ETF를 만든다면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될까? 그리고 또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김치코인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떠올리실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 이런 형태의 뭐 자기 자본 규제, 어떤 기업은 이런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자기 자본 확충 이런 얘기들을 할 테니까 이때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옥석 가리기다. 아, 네. 이제부터 누가 진짜인지 옥석 가리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멘트를 마칠까 합니다. 네, 한 줄로 딱 말씀을 줄여보면 네. 장기 투자 ETF를 통한 분산 유리가 결국 옥석 관리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옥석은 네. ETF에 이미 골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경과 함께 지금의 앞으로 투자의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비전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그리고 황세훈 연구위원님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